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절세 전략과 사전 증여까지 가업 승계 컨설팅만 300여 차례 진행한 이 고경미 세무사 최하영 세무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가 가업 승계거든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업 승계가 정확히 어떤 걸 뜻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적 의미로는 가업의 그 형태와 성격을 유지하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을 뜻하는데요.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지속성과 경영 안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를 유지조차 할 수 없어 특히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9%인데요. 그런데 이 99%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 가업승계 혜택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업 승계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크게 가업승계 증여세 가세특례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세대 대표,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존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적용될 수 있는 증여세 가세특례 제도는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를 저율로 가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600억까지 한도 내에서 10억을 공제하고 120억까지 10%, 120억 초과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증여자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회사 지분의 40%를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한 뒤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업 영위 기간과 자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요. 만약 사업무관 자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회사 지분의 40%를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데 개인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네. 상속인은 상속계실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계실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간까지 임원에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 후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5년 동안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또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근로자 수 평균과 총 급여액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사후 의무 요건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이자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법인 형태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법인이 정확히 어떤 회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법인이 많아지고 또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사실 가족법인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족들이 모여 만든 법인을 뜻하는데 최근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많아지면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편안하게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명의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 초과분의 경우 최대 50%이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리 개인에게 증여를 해도 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법인 즉 개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증여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가업승계 조세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상속이나 증여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두 분이 가족 승계 컨설팅만 수백여 차례를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 대표님도 모르게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 가다 보유 현금, 사업과 무관한 금융상품, 그리고 자기 주식 등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가업승계 조세제한 제도를 활용하셔도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돼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자녀가 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을 활용해 회사의 사업무관 자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실제 상담 사례가 많은데요. 만약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부분부터 20%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10년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누진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법인에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합산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20%가량의 법인세를 내고 주주가 4명일 경우에는 매년 4억 원씩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부터 직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것도 일반적으로는 합산되지만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만 합산됩니다. 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이 가족법인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법인 자체가 한 가족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가족법인이 절세가 아닌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기업에서 불필요한 자산의 이동이 많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요. 국세기본법 중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거래라도 그 구조나 형식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법인의 경우 세금이 적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무분별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명확한 자금 흐름이 관리되지 않고 적법한 거래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법인만 설립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이중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의미의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각각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경미 최하영 세무사와 함께 가족 법인의 절세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